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오늘은 삼성 기어 S3 프론티어 LTE 버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스펙으로는 삼성 자체 엑시노스 7270이라는 CPU가 들어가 있고, 요 7270은 14나노미터 코어텍스 A53 듀얼코어 1GHz로 작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GPU로는 말리 T720 싱글코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타이젠 운영체제에 들어가는 제품 중에 최초로 64비트 CPU를 지원하는 기기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로는 768MB LPDDR3 램이 들어가 있고, 요것 또한 삼성 스마트워치에선 최초로 768MB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4GB eMMC 저장 공간, 그리고 여기 화면은 1.3인치 360x360의 아몰레드 화면이 들어갔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주사율은 당연히 60Hz고, 그리고 요 안에 서브 픽셀은 S 스트립 RGB 방식 서브 픽셀이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뭐 갤럭시 노트 2나 아니면 갤럭시 탭 S7 플러스 같은 제품에 들어간 그런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요 겉에는 골라 글래스 SR 플러스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프론티어 LTE 버전이로 LTE는 카테고리 4까지 지원이 되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NFC, 그리고 삼성페이를 위한 MST 모듈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계는 최초로 MST를 장착을 했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MST 모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 이후 모델인 갤럭시 워치부터는 MST가 빠져 있죠. 그리고 GPS, 글로나스 신호까지 감지가 가능하고, 배터리는 380mAh로 뭐 요거는 따로 기어 S처럼 뒤쪽에 단자는 따로 없고, 무선 충전으로 5W까지 충전이 됩니다. 요 충전 같은 경우는 전용 충전독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용 충전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충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석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달라붙고, 뭐 요거 충전 보면은 5V에 0.7A 해가지고 3.5W로 충전이 되네요. 뭐 요거는 이렇게 놔두고, 그러고 요거는 운영체제로 타이젠 2.3이 들어갔고 3.0, 4.0까지 업데이트가 됐는데, 뭐 현재 갤럭시 워치 4부터는 삼성에서 안드로이드 웨어 디자인 바이 삼성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이랑 구글이랑 협력해가지고 만든 웨어 OS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타이젠은 더 이상 업데이트는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뭐 그리고 타이젠도 갤럭시 워치 3 같은 경우는 타이젠 5.0까지 지원을 하는데, 얘는 4.0에서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원 UI 와치 1.5까지 업데이트가 되고, 뭐 그리고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밀스펙 인증 취득을 하고, 여기 보면은 심박수 센서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면을 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손목을 들어 올려서 제스처로 켜거나, 아니면은 요 베젤 이렇게 돌려서 베젤로 켜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버튼으로 화면을 켤 수 있습니다. 다만 요 타이젠 2.3에서는 요 화면 터치를 해서 켜는 그런 방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켜면은 이렇게 시계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당기면은 이렇게 퀵 토글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 노래를 바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요거 착신 전환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비행기 모드를 해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해 금지 모드를 켜거나 끌 수가 있고, 그러고 여기 뭐 소리를 키운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미디어, 알림, 시스템 이런 거 변경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화면 밝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화면 밝기 3으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3이어도 뭐 밖에 나가면 자동으로 이게 화면을 쫙 밝게 해줘가지고 3이면은 충분하게 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모든 이제 알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알림이 오면은, 요 알림이 안 울려가지고 봤더니 여기 착용 중에만 표시를 해놔가지고 알림이 안 울렸던 거고, 요거를 제가 해제를 하고 다시 알림을 보내보겠습니다. 참고로 요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 대한 거는 제가 여기 따로 링크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림이 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알림 받아도 화면 꺼놓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림이 오는데, 요걸 지금은 확인했는데 확인을 못했다고
치면은, 확인을 못했다고 치면은 이렇게 주황색 점이 있고, 이렇게 돌리면은 바로 알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타이젠 2.2, 그러니까 기어 S 첫 번째 거 들어간 거 같은 경우는 알림을 제가 목록으로 쫙 볼 수 있었는데, 요 같은 경우는 목록으로는 볼 수 없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답장, 뭐 폰에서 보기, 알림 차단, 지우기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장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갤럭시 제품이랑 연결돼 있으면 이게 답장이 바로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LG Q91이랑 연결을 해놔가지고 답장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서 확인을 하라고 알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저의 요즘 나태해진 뭐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뭐 어쨌든 그리고 여기 가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스와이프 하거나 아니면 베젤을 돌리면은 여기 설치된 모든 위젯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젯 추가로 해서 뭐 날씨라던가 뭐 삼성 헬스 관련, 그리고 스타벅스 뭐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위젯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위젯으로 하면 뭐 현재 날씨를 바로 볼 수 있다거나, 그리고 여기 미세먼지랑 뭐 습도, 그리고 최고 최저 온도, 현재 온도까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지금 보면 아주 게으르게 생활을 했군요. 그리고 뭐 고도, 기압, 뭐 세계 시간으로 해가지고 뭐 시카고는 몇 시다, 뭐 이런 거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심박수도 여기서 바로 측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 음악, 미디어 플레이어,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시계에서 바로 플레이 가능하고, 총 걸음, 그리고 총 오른 그 고도, 그리고 요 뭐지 브리핑으로 해서 뉴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여기 기어 S 첫 번째 같은 거는 여기 밑에서 위로 올리면은 모든 앱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기능 없고 갤럭시 워치 4에서 이게 부활이 됐죠. 여기서 길게 누르면은 시계 화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꽤나 많은 시계 화면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꾸미기 가면은 여기서 이제 색깔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흰색으로 깔맞춤을 한다거나, 저는 주황색이 그나마 괜찮아 보여서 주황색으로 했고, 여기서 어떤 거를 띄울지 여기서 보면은 뭐 설정 안함부터 배터리, 날씨, 뭐 일출, 뭐 세계시각, 기압계 해가지고 뭐 오른 층수, 뮤직 해가지고 뭐 있는데, 저는 날짜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고, 뭐 그러고 여기 홈 화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뒤로 가기 버튼, 하나는 전원 버튼 겸 홈 버튼 겸 메뉴 버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은 앱 화면이 뜨고, 요건 뒤로 가기니까 뒤로 가기, 요거는 또 요거는 홈 버튼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누르면은 여기서 요거 같은 경우는 뒤로 가기, 그래서 바로 전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얘는 홈이니까 바로 홈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요거를 길게 누르면은 삼성페이가 실행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시계를 네트워크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삼성페이를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 요 결제 핀 입력을 설정을 해놔가지고 핀 입력하라고 뜨죠. 잠깐 핀 해제하고 올게요. 뭐 그러고 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당연히 전원 관련 옵션이 뜹니다. 전원 끄기, 터치 민감도 절전. 뭐 터치 민감도 같은 경우는 장갑을 끼고 터치를 해도 터치가 되게끔 뭐 그런 거고, 뭐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이제 메뉴로 가면은 이제 여기서 최근 사용한 앱 해가지고 최근에 어떤 앱을 열었었는지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모드 종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전화 앱 같은 경우는 가면은 최근 한 전화들이 쫙 뜨고, 여기서 다이얼 바로 전화도 걸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앱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은 뒤로 가는 거는 아직도 있습니다. 요거는 갤럭시 기어부터 있던 그런 유구한 전통의 그런 제스처죠. 그리고 요거 가면은 연락처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스처에서 또 생각이 난 건데, 또 하나 제스처 숨겨진 게 스크린샷 찍는 건데, 요거는 요 전원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아이고 이거 길게 누르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은 이게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약간 삼성 손날 캡처 같은 그런 버전이고, 그리고 이거는 T쉐어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SK
통신사를 통해서 구입한 건데, 현재 요 TCL 같은 경우는 뭐냐, 요 시계가 번호가 따로 있고 요 번호가 따로 있는데 핸드폰을 놔두고 하면은 핸드폰으로 오는 번호를 여기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고, 삼성페이 하면은 뭐 길게 누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한국에서는 삼성페이가 시계에서 쓰려고 하면은 요게 카드 복제가 돼버려가지고 한국 법률상 사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출시하고 2년 동안인가 삼성페이를 사용을 못했었는데, 뭐 지금은 LTE 데이터로 이용을 하면은 뭐 핸드폰이 끊어져도 최대 몇 번이지? 5번인가? 잠깐만요. 네, 최대 이틀 48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이랑 끊겨져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 통신 요금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해가지고 사용을 못 해봤네요. 그리고 주소 요 연락처는 아까 그 주소로랑 똑같고, 설정은 이따 보도록 하고, 삼성 헬스로 가면은 여기 처음 반겨주는 게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요게 진짜 잘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그 소니 스마트톡인가 거기서 나온 것처럼 데일리 로그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활동 시간이 48분이었고 오늘 9시간이나 잤다고 하네요. 뭐 그러고 여기서 한 번 더 하면은 어제는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 이렇게 정말 요즘 나태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루에 내가 어떤 거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간단한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돌리면은 총 걸음 해가지고 누르면은 이렇게 최근에 제대로 걷지를 않고 있었군요. 이때 26,000보를 걸은 이후로. 뭐 그러고 오른 층수도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운동도 시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운동 종류 해가지고 달리기부터 여기 운동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근데 뭐 제가 여기서 할 줄 아는 운동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보고, 목표도 기본으로 할 건지, 칼로리를 얼마나 네, 태웠을 때까지 할 건지, 거리, 시간 이렇게 설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GPS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받으려면 위치 정보 여기서 껐다 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벌 가이드라고 해서 뭐 달리기 같은 경우는 뭐 1km, 500m 뭐 이렇게 간격마다 1km 뛰었습니다. 뭐 최고 심박수는 속도는 몇이고 뭐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 그리고 시간마다도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기록 보기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측정이 돼가지고 요게 어제 자동으로 걸은 거 보면은 뭐 속도 몇 분 동안 걸었고 얼마나 걸었고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태웠는지, 시간, 평균 페이스트, 평균 속도 요 정도까지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측정을 해라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이킹을 보면은 총 시간, 총 거리, 태운 칼로리, 그리고 하이킹이니까 요 고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초록색으로, 잠시만요, 잘 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고도를 측정을 해주고, 그리고 심박수도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중강도 해가지고 얼마나 그 칼로리를 많이 태웠는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시간, 총 시간, 그리고 최고 고도는 107m, 그리고 심박수, 그리고 날씨, 그리고 GPS로 어디 갔다 왔는지까지 측정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킹은 그렇고, 걷기는 어떤가? 그러면 걷기는 좀 더 자세히 측정이 됩니다. 여기서 총 걷기, 그리고 거리, 그리고 칼로리, 그리고 걷기 같은 경우는 속도랑 심박수가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요것도 고강도, 중강도 측정이 되고, 시간, 페이스, 그리고 속도, 심박수, 날씨 정보, 그리고 요 지도 정보까지 모두 잘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기본 운동이고, 옆으로 가면은 삼성 헬스 투게더랑 동기화가 돼가지고, 제가 이거 기억하기로 이거 한 달치인 것 같은데, 제가 현재 사용이 2%라고, 원래 제가 자주 걸어 다녔는데 요즘 좀 나태해져가지고, 어쨌든 덕분에 리뷰도 찍고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바로 심박수도 이렇게 측정도 아이고, 지금은 빼놔가지고 여기를 닦고 하라고 뜨는데, 제가 열심히 닦고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 잘 뛰고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이런 식으로 커피는 얼마나 마셨는지 카페인 측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설정 가면은 여기서 프로필에서 뭐 기본적인 뭐 단위, 그리고 뭐 체중이나 키 그런 거 입력할 수 있고, 헬스 알림이라고 해서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좀 일어나라 알림을 알려주고, 그리고 걸음수, 오름층수, 운동, 수면 이렇게 알림도 알려줍니다. 수면 얼마나 잤다 그런 리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운동 인식해서 이 운동을 자동으로 인식, 걷기, 달리기 할지, 그리고 자전거 타기 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측정되는 게 걷기, 달리기, 자전거, 일리프티컬, 그리고 뭐 로잉 머신 이렇게 있고, 그 외에는 활동적인 운동을 해서 따로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도 설정이 이렇게 가능하고, 그리고 심박수 자동으로 측정할지 안 할지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목표 이렇게 있고, 도움말 보면 그냥 간단하게 어떤 거에 대한 도움말을 볼지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도움말 친절하게 잘 알려주니까 대부분 안 읽어서 그렇지 꽤나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날씨 앱으로 가봅시다. 날씨에 가면은 현재 위치 날씨를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한번 누르면은 뭐 지금은 흐린 날, 그리고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리고 일출 시간, 세차하기 좋은지 안 좋은지, 식중독 걸릴 확률이 높은지 뭐 그런 거, 불쾌 지수가 낮대요. 그리고 뭐 구름이 많이 껴있네요.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는 또 더 많은 그거를 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 추가를 하면 되고, 그게 기본적인 날씨 앱이고, 뮤직 플레이어 가면은 기본적으로 요 핸드폰 연동된 뮤직 플레이어인데, 여기서 요거 누르면은 기어에서 음악을 재생합니다 해서 기어 자체 음악 플레이어로 넘어갑니다. 요게 4GB 램이래. 그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서 음악을 여기로 복사를 하면은 여기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요 스피커 테스트도 할 겸 한번 들어봅시다. 뭐 요런 기본적인 플레이어고, 여기 가면은 셔플 할지, 반복을 할지, 즐겨찾기 추가할지, 그리고 블루투스로 듣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갤럭시 버즈 2 프로 같은 거랑 같이 연동해가지고 핸드폰 없이 이제 운동하러 가서 요거만 들고 노래를 바로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 기어 아이콘 X 같은 경우는 요거 자체로 4GB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요걸로 노래를 들으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메모리 없죠. 요거 같이 들고 가면 됩니다. 아마 그런 의도로 메모리를 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어쨌든 다음 페이지 가면은 S보이스라고 있는데, 요 S보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서버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과 같이 뭐 이렇게 받아 듣는 거나 할 수는 있는데, 뭐 따로 명령을 듣는다거나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날씨 알려줘 라고 하면은 제대로 인식을 했죠. 근데 서버에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로딩만 되다가 끝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타이젠 4.0인가? 그걸로 업데이트하면 빅스비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현재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하세요 라고 서버에 연결이 안 돼가지고 뜨죠. 그래서 빅스비로 업데이트하고선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그건 나중에 타이젠 업데이트를 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마인더 설정도 가능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를 말로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요 손글씨로 쓸 수도 있죠. 아이고, 왜 한글은 손글씨가 힘들죠. 하나하나 써줘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손글씨로 할 수 있고, 완료. 그래서 뭐 시간 설정을 이때 알려줘라 하면은 이때 되면은 리마인더로 알려주는 거죠. 간단하고, 고도 기압계 같은 경우는 현재 고도가 306m 위에 있다고 돼 있고, 그리고 기압은 981,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게 뭔지 기압 변화 표시에 대한 그래프도 볼 수 있고, 요 기압계 요 그래프 고도도 볼 수 있고, 6시간 동안 있었군요. 이렇게. 뭐 어쨌든 그리고 이게 고도 기압계 센서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고도비 아니라 그 기압이 갑자기 확 바뀐다 그러면은 기압이 낮아졌다, 비가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그런 알림도 띄워줍니다. 이거 설정이 여기 있다. 기압 변화 알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알림을 받을 건지 말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간단한, 이게 정확하지는 않더라고요. 기압이 낮아가지고 뭐 비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비는 안 오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메시지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갤럭시랑 연결을 하면은 요 핸드폰으로 온 메시지도 여기도 끌어서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LG Q91이어서 요 메시지는 기어 자체에서 보낸 메시지만 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체로 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죠. 송수신이 안 되는데, 요 알림 문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네요. 뭐 어쨌든 그러고 스케줄 해가지고 요 캘린더를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 없다고 나오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알람도 설정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알람을 현재 있는 거를 껐다 켤 수도 있고, 여기서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일 나는 좀 일찍 7시에 일어날 거야, 다음. 그래서 내일 뭐 주말에는 좀 늦게 일어나고 싶으니까 평일에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러면은 알림이 울린다고. 아이고, 여기서 여기서 또 소리도 나는 이거 짜증나니까 요걸로 하고, 진동은 안 할래. 진동도 끌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은 이제 소리만 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소리만 울린다고 돼 있고, 요거는 소리랑 진동 울린다고 표시가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시각 하면은 말 그대로 세계 시간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시카고는 몇 시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원하면은 추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있고, 여기서 누르면은 어떤 시간을 선택을 할지, 뭐 바레인 그러면은 요 도시가 추가가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브리핑 하면은 여기 이렇게 브리핑으로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고, 애플워치 시리즈 4 프로 요 루머가 떴나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청 기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볼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바로 넘겨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팀쿡 형님 웃고 계시는데 얼굴 잘렸네요. 여기 나왔다. 히히. 뭐 어쨌든 그리고 갤러리 가면은 지금까지 찍은 스크린샷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사진을 여기 앨범에서 여기로 동기화 시킨 거는 여기서 사진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딱 해서 줌 인도 되고, 여기서 로테이팅은 안 되고, 이렇게 줌만 2번 해서, 요거 핀침은 안 되죠. 더블 탭해서 줌 아웃 정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폰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몬스터 뱀파이어라는 기본 게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소리 좀 줄이고 갈게요. 기본적인 게임으로 하나 한번 해보면은, 얼음물 여기 요런 애들 요 맞춰가지고,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 돌리면서 하는 그런 게임이고, 이렇게 뭐 그냥 심심할 때 즐기만 합니다. 이렇게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내 폰 찾기 기본적인 기본이죠. 그래서 만약 하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 폰 위치 찾기도 있는데, 요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계속 오류가 발생해서 사용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이것도 기본 앱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뭐 저는 스타벅스를 잘 이용을 안 해가지고 앱을 설치를 안 했는데, 뭐 설치하면은 여기서 뭐 바로 음료 구매를 하고 뭐 요걸로
포인트 적립하고 뭐 그런 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앱으로 뭐 실업 월렛이나 아니면은 T맵 대중교통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앱을 설치를 안 해가지고 실행이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있죠. 그리고 타이머는 뭐 기본적인 타이머죠.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빠르게 돌리면 이게 빨리 올라가고 천천히 돌리면 한 1초씩 아니면 1분씩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뭐 4초 하면은 이렇게. 이거 또 생각난 건데, 요게 만약 7초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5초부터는 만약 이거 보고 있으면 빨간색으로 5, 4 진동으로 3, 2, 띡띡 하면서 알려줍니다. 요거는 꽤나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이걸 안 보고 있으면은 진동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무음 모드, 지금 진동 모드라 진동으로만 알려주는데, 만약 소리 모드면은 소리로도 같이 알려주겠죠. 계산기 가면은 진짜 기본 중에 기본 계산기는 8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음성 메모 가면은 기본적인 음성 메모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TTS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TTS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녹음한 거 목록을 볼 수가 있고, 요 TTS 사용할지 안 할지, 하면 언어를 어떤 언어로 할지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스톱워치 해가지고 여기서 시작하면은 이렇게 스톱워치로 돌아가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웃룩, 저 같은 경우는 아웃룩 메일을 써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제 핸드폰이랑 왠지 모르게 아웃룩 동기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메일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러고 속도계 해서 GPS 이용해서 속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저는 지금 실내에 있고,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 속도계가 딱히 도움이 되진 않겠죠. 이렇게 GPS를 잡은 다음에 지금 현재 0km로 나오고 있죠. 하면은 뭐 최고 속도, 평균 속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멜론 같은 경우도 뭐 SK 통신사 앱으로 같이 깔려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멜론도 사용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로그인만 하라고 뜨네요. 뭐 이렇게 기본 앱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몇 가지 기본 워치 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프론티어 사용을 했었는데, 요게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요게 빛 반사되는 게 바뀌죠. 요게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요게 바꿔주는 겁니다. 요런 거 아주 귀엽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고. 그러고 요것도 제가 즐겨 썼던 건데, 요거 하면은 정신 차리고 나서 하면은 요게 바로 타이머 역할을 합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요런 것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요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얼마나 걷고 운동을 몇 분이나 했고 오른 층수는 얼마고 칼로리 얼마나 태웠는지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요것도 사용을 했다가, 그 다음에 요거 워치 한번 다운을 받았는데 애니메이션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딱히 막 움직이는 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운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 볼 수 있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냥 대시보드 해가지고 이걸로 간단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으로 요 기어 S3 그 기본 사용법이랑 그리고 기본 앱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 요 2022년에 기어 S3를 사용한 지 어떤지, 그리고 아까 못 봤던 설정 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